아,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법률상 쟁점과 관련된 몇 가지 법안 제정과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 드리고, 사실 이 문제가 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아까 정혜선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과로사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1년에 수백 명씩이 지금 과로사 돌아가고 있고, 지금 택배 업종이 지금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주목을 받아서 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노무사로 일을 할 때, 한 15년, 16년 전에 처음에 일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과로사, 과로 문제, 자살로 사건을 했던 게 이 여의도에 있었던 증권 노동자의 이제 과로사와 과로 자살 문제를 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년에 이 여의도에서는 10명이 자살을 합니다, 노무사님. 저희 증권 금융 쪽에서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변했느냐?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택배 노동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지만, 저는 전체 사회적으로 이 과로사가 너무 쉽게 용인된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과로사나 이제 이 사고가 나는 회사는 조금 좀 거칠게 얘기하면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산재 사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재개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의 입장도 발표가 됐고 얼마 전에 부처가 이제 여러 부처가 얘기를 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해가지고 안전보건 조치가 지난 법에서 이제 들어왔죠, 사실. 근데 이 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특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조금 알고 있고 이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사업주에 대한 뭔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사실 이 산안법으로서는 적용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 때도 이 문제를 조금 건드리겠다 했고, 지금 77조의 이 개정 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는 게 있고, 이 77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의 구체성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태료 조항으로 있는 것들을 벌칙 조항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크게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남을 거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발표에서도 이 669조, 즉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십수년 동안 이 과로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업주가 현장에서 노동자들한테 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즉 이제 노동 시간과 이제 과로 문제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산안법을 보면은 산안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내용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비판이 있었고 669조를 실효적 있게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669조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고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임종 교수님이 얘기했던 노동시간 규제라든지 휴게시간 부여라든지 과로성 질환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그것을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처벌로 가는 게 일단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단지 과로사에 대한 예방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지라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현장에 있는 뭐 소장이라든지 말단 관리자들 처벌받는 이런 현상에서는 산재 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줄어들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유명하게 줄어든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업주들이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 노동자가 죽으면은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구나. 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줘야 이 사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3조, 4조, 지금 5조가 있고 도급과 위탁과 여러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조항 자체로는 사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그대로 적용되기 힘듭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유의하게 이 과로사와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정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쟁점이 되어 왔던 아까 진경호 수석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이 택배 노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이 분류 노동, 까대기 노동에 있어 가지고 왜 돈을 지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뭐 죽음 알바라고 하는데 까대기란 만화책도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실제로 만화 작가가 이제 그린 자기가 이제 그 까대기를 하면서 그 노동을 그린 건데 그 노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도 우리가 그것이 지금의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중노동인데 이 노동을 하면서 또 그 택배 일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택배 서비스 종사자로 해가지고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분류 노동과 배송 노동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택배 노동자는 또 분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과로 노동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표준계약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 표준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는지에 대한 좀 애매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국토부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택배란지 택배 원청에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권장 조항이 아니고 강제 조항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다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확히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택배 원청 회사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 조항을 둬가지고 거기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벌칙 조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재법의 적용 문제가 있는데 지금 특고에 대한 그 적용 제외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10년 전에 뭐 제가 했던 사건도 골프장 캐디 노동자가 전복돼서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대구에 있는 골프장 회사에서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강제로 다 받아가지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특고 노동자의 지금 징수법을 보면은 가입에 대한 유인이 없습니다. 지금 반반씩 내야 되는데 반반씩 내는 것이 반드시 법률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위헌 소송이라든지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징수법 49조의 3을 보면은 사용 종속 관계 정도를 고려해서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 강하게 지금 뭐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저는 강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서 원청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법상 이미 그런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받는 혜택의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수액이 220으로 돼가지고 평균 임금이 73,000원이 됩니다. 73,000. 택배 노동자들 실제적 임금액을 조사해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데 자기들이 어쨌든지 사고 났을 때는 평균 임금이 7만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낮은 정도입니다, 이 평균 임금이. 그래서 지금 그 용해인 의원실에서도 이 평균 임금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평균 임금 계산 방법을 원칙적으로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이전 3개월 시점으로 해서 이제 계산한 방법을 적용시키자고 하는데 저는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제 125조를 좀 개정하는 방법을 조금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 들고, 저는 사실 이 택배 노동자들의 이 과로사는 정부와 기업의 그 직무유기에 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왔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우청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 지금도 또 과로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해보면은. 택배 노동자 계속적인 이런 보이는 죽음과 보이지 않는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 그러니까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용인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과로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포괄적인 법 제도적인 개선과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부 노동운동 단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은 이제 과로사 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한 법제도적인 방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앞서 얘기 드렸듯이 분류노동에 저는 유임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해법들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그 한국의 노동권의 문제인데 저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도 어쨌든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고 있고 지금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만은 한국의 노조법이 굉장히 노동자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에 있어서 사실상 허가 제도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노조법이 좁게 봐서 그렇지 일반 노동자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고가 되니까 원청인 뭐 CJ라는 이런 데서 교섭에 잘 응하지 않고 제대로 상대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한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좀 보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사회적 교섭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